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열흘 이상 지금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오늘 핫 이슈 코너에서 이거 포함해서 여러 얘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먼저 날씨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지만 막바지 꽃샘추위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은 어제만큼이나 꽤 쌀쌀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 보통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질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대기 건조는 지속됩니다. 현재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도와 강원 동해안, 경상도 또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하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차차 대기 건조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도 꽃샘추위와 함께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 영상 0도에서 7도 선 보이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7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4월 23일 목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코로나19도 그렇고 환절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날부터 우리 작가들이 출연자들 전화해서 괜찮으냐고 네. 지금 온도가 어떻게 되냐고 체온이 네. 이런 거 물어보는데 제가 그러셨죠? 요즘에 10살, 7살 키우느라고 밤 문화를 안 즐기는데 네. 정확히 10시 30분이면 오는 전화가 작가분 전화예요. 네. 혹시 열은 있는지 괜찮으신지 뭘 물어보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네, 방송국 네. 들어올 때도요. 예. 열재고 다 손 세척하세요. 맞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모두 건강을 위해서 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아직까지도 예. 아주 중요해요. 그럼요. 네. 예, 요즘 뭐 건강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핫 이슈 5위가 건강 관련되는 건데 먼저 보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5 5위입니다. 5위는 환절기 건강주의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들을 두루 키우니까 제가 살림을 주로 하니까 봄이 되면서 저같이 살림을 맡은 주부들은요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왜냐 가족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요즘에 면역력을 키워라라는 방송이 많거든요. 네. 이 위협을 받기 때문이죠 네. 건강이. 일교차가 큰 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첫째가 비염이기 때문에 뭐 비염약을 달고 살고 있고요. 네. 또 환절기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봄이라서 그런가 충곤증이 되게 심각하다 보니까 한 시간은 자야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주부들은 2020년 코로나19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해서 면역력을 높이는 거에 정말 요즘에 집중적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예. 면역력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뭐 많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우리가 체온은 수치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 뭐 36점 몇 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면역력은 뭐 갖다 댄다고 해서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면역력은 어떻게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높고 낮고를. 이제 보통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죠. 그 몇 가지 특징적인 증상을 살펴보면 네. 내 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 저하 이렇게 시그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감기, 탈모, 관절 이런 증상들은 면역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이렇게 기본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환절기만 되면 감기를 달고 살았거든요. 그럼 이게 이 면역력 때문이고 제 탈모도 그러네요.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감기 보면 뭐 흔하게도 그런 말 하잖아요. 감기는 면역이 떨어지면 나타난다. 네. 그런데 감기도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인데 감염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무증상이 많잖아요. 네.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됐는데 건강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증상도 이렇게 정도 차이가 면역력에 따라서 달라지죠. 또 회복
이렇게 능력도 달라지고 따라서 감기는 면역이 떨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고 또 면역이 높으면 감기도 잘 안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 봤던 게 탈모. 그러니까요. 말씀해주신 탈모였거든요. 저는 확 눈이 꽂히네요. 사실 저도 가만히 있지만서도요. 괜히 그냥 기가 쏠리고 있어요. 그 면역력이 약해지면 또 모근도 약해져요. 그래, 모근이 약해지니까 자연스럽게 탈모가 생기는데 또 이렇게 환절기 때 탈모가 많이 생기는 이유도 바로 환절기 면역이 떨어지기 때문이거든요. 네. 또 이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성분들 머리카락이 잘 빠져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절식을 하게 되잖아요. 네. 절식을 하게 되면 영양소 섭취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네. 영양 결핍에 의해서 또 면역이 떨어지니까 탈모로 이어지는 거죠. 아니 저는 감기는 알았는데 탈모도 면역력하고 관계가 그러게요. 있다. 이건 네, 몰랐었는데 탈모 있으신 분들은 면역력 더 다잡아야 되겠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해봐서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네. 관절에 깜짝 놀랐어요. 어. 사실 저는 요새 코로나 문제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못 하고 그러는데 요새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을 주무르고 일어나야 돼요. 네. 손 주무르고 뻣뻣해요? 일어나야 되고 뻣뻣한 정도가 아니죠. 그리고 무릎은 이제 일어날 때 아이고 일어나죠. 아까도 들어올 때 보니까 뽀드득 소리가 좀 아이고. 나요. 이게 근데 저는 면역 문제라는 거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네. 이효성 교수님 입장은 나이 문제입니다. 아이고, 어떡해요. 그 나이 되면 이효성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동년배예요. 이 나이 되면 면역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운동을 못 하잖아요. 네. 운동 부족도 면역을 약화시켜서 이제 관절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뭐 상황이 좀 바뀌면 적절하게 운동을 할 필요가 있겠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관절염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염자가 붙어 있죠. 네. 그게 염증입니다. 염증. 근데 염증은 100% 면역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구나 염증은 생길 수 있는데 면역력이 좋으면 그 염증은 자연스럽게 회복이 됩니다. 네. 이제 급성 염증에서 끝나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만성 염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요즘 관절이 좀 이상해 해서 계속적으로 만성 관절염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성으로요? 면역력을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이 면역력 관리를 좀 철저히 하지 않다 보면 이런 작은 증상들이 큰 증상으로 또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시그널들이 있다. 뭐 감기, 뭐 탈모, 관절염 이런 시그널들을 무시하면 당연히 큰 병으로 넘어갑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 만성으로 넘어가는 거고 네, 네.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시그널을 무시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 안에 시한폭탄을 아이고. 가지고 사는 것 같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시한폭탄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만두지 마시고 그러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뭔지도 알려주시죠. 네, 간단합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간단한 방법이죠? 네, 그렇죠. 네, 첫 번째는 면역력 높이는 생활 습관 첫 번째 아무 양말 챌린지. 네, 네. 이거- 최근에 방송에서 봤는데요. 모델 한혜진 씨가 네. SNS에 공개한 운동법이 있어요. 근데 준비물이 필요해요. 뭐, 양말입니다. 그게 양말. 양말. 아니 제가 돈은 많이 없지만서도 양말은 한 40켤레 정도 다니거든요. 양말만 있으면 준비 끝나는 겁니까? 바닥에 잘 미끌리는 양말만 있으면 이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하나. 한번 네. 볼까요? 네. 네. 앞에 나와 있는 다리의 힙에 약간의 체중을 아, 저런 식이에요? 게 중요합니다. 미끄러면서 한 발을 뒤로 밀면서 앞쪽 무릎을 90도 정도 구부리는 거죠. 이게 되게 간단해 보여도요. 이렇게 허벅지 근육을 굉장히 단련시키면서 허벅지하고 중심 네. 근육 엉덩이하고. 예. 웃고 있죠? 단련시키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웃으세요, 여러분. 이게 런지 자세잖아요. 그렇죠. 네. 네, 런지 자세라고 하죠. 이제 한쪽 발을 10회 했으면 이제 다리를 번갈아 가면서 반대발도 운동 되겠는데? 반복하면 됩니다. 아니 해가지고 한혜진 씨처럼만 된다면 하죠. 저도요. 아니 집에서 저 그냥 TV 보면서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양말 네. 신고 이렇게. 예. 이 아무 양말 챌린지. 네, 네. 오. 뭐 이제 저 방법대로 이제 뒤로만 해도 되고요. 좀 익숙해지면 엇갈려서 해도 되고 또 앞으로 왔다 갔다, 예. 옆으로 왔다 갔다 옆으로.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헬스장들이 잠시 문을 많이 닫았잖아요. 홈트레이닝 관심 많으시던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비법 어떤 비법입니까? 네, 두 번째는 체온을 높이는 지압법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통 이제 체온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30%가 낮아진다라는 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체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체온 중에서도 이제 중심 체온, 속의 내부 장기의 체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압법은
간단한데 여러분들 합곡 국민 혈자리 합곡 아시죠? 네네. 네. 합곡이라는 혈자리는 엄지 손가락과 이렇게 두 번째 손가락 또 체할 때도 저기 많이 아, 만들죠. 맞아요. 네. 저 자리가 대장으로 연결된 혈자리예요. 아. 그래서 합곡을 이렇게 지압을 해주면 내부 장기의 중심 체온을 높여주는 네. 효과가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혈자리를 한 번에 5초씩 어. 5차례 하고 반대쪽도 네. 아, 지금 꽉 눌러줬다가 5초 있다가 떼시네요. 그렇죠. 네, 네. 저희 저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제일 편하세요. 이렇게 잡고 손등을 잡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새끼 손가락 쪽으로 눌러주면 자극이 강합니다. 바깥으로 감싸는 듯이 해서 그렇죠. 근데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예.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오래 못 주무르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 그러네. 그다음에 그러네. 외관혈이라고 있는데 외관혈. 외관혈은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손등 손목 있죠. 손목에 딱 붙이면 끝나는 부위. 이게 외관이라고 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연결된 관문이라는 의미예요. 이 자리는 감기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조금 누르니까 아픈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도 한 번에 5초 누르고 또 5초 누르고 5차례를 누른 다음에 반대쪽 외관도 동시에 5차례를 반복적으로 자극을 하면 중심 체온도 높아지면서 또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예방하는 효과도 느낌인가요? 지금 막 눈이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런데 꾹꾹 눌러주면 뭐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리고 시원해요. 또 이렇게 해보니까. 예. 네. 의외로 시원한데? 알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마지막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 동의보감 처방입니다. 환절기 동의보감 처감. 그거는 뭐 이렇게 허준 드라마 할 때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네, 처방은 이제 세 가지가 있겠는데 이제 첫 번째 쌍화탕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 맞아. 아니, 쌍화탕은 감기약 아닌가요? 보통 이제 쌍화탕을 이제 감기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쌍화탕은 감기약이 아닙니다. 원래 쌍화탕이 만들어진 게 이제 쌍화가 기와 혈을 동시에 이렇게 조화롭게 한다 그래서 과거 궁중의 왕이나 또 양반가들의 피로회복제로 많이 했었거든요. 쌍화탕 찻집 가면 이렇게 계란 노른자 이렇게 다 풀어서 다 끼워가지고. 그게 제대로 어울려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쌍화탕이 이제 요즘 환절기에 나타나는 피로감을 해소하는데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이제 차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면 이제 쌍화탕은 일반의 약품이거든요. 근데 인터넷이나 그 뭐죠 편의점 같은데 봐도 네네. 있어요. 근데 있죠. 쌍화탕은 없어요. 이름이 쌍화만 들어가 있고 뭐 무슨 쌍화. 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 그게 이제 쌍화탕은 일반의 약품이고 다른 이름으로 해서 쌍화가 들어간 거는 액상차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방 구성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종류도 뭐 이렇게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쌍화탕. 네. 좋다. 두 번째. 우황청심원? 네, 두 번째는 우황청심원입니다. 이거 긴장됐을 때 먹는 거 아니에요? 시험 볼 때. 네. 보통 이제 면접이나 시험 보기 직전에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먹잖아요. 특히 이제 환절기 때 보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긴장도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상태를 안정시키는데 우황청심원이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 딸도 수능 보기 전날 제가 우황청심환 내겼죠. 네, 그렇죠. 근데 잘 안 됐어요. 네. 아이고.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먹이려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황청심원은 이제 뇌졸중이나 고혈압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관리적인 차원에서도 섭취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왜 날씨가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날씨가 찰 때 쌍화차 같은 거 많이 드시고 또 저희 때도 정말 시험 볼 때 어머님이 우황청심원 하나 했는데 요게 잘못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아, 그렇죠. 쌍화탕의 재료들은 이제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재료가 약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위장이 약한 분들은 설사를 할 수 있고 소화 불량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의사나 약사와 상의를 해서 섭취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황청심원 또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이렇게 속이 차거나 냉한 분들은 그러니까 우황청심원은 기운이 서늘하거든요. 그래서 몸이 너무 찬 분들은 배앓이를 할 수 있고 또 기운이 이렇게 하게 될 수 있으니까 이 또한 이제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아보고 복용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옥고. 네, 환절기 동의보감 처방 마지막은 경옥고입니다. 경옥고는 이제 예로부터 이제 보약 중에 가장 귀한 약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도 이제 많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많이들 활용하고 있죠. 경옥고 주 재료는 이제 생지왕즙, 인삼, 복령, 꿀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건데요. 동의보감에 보면 혈을 북돋고 기를 보하며
원기를 견고히 하는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고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효능은 이제 병 중이나 병 후, 그다음에 육체 피로, 곤태감 있을 때, 갱년기 장애 증상이 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저 아는 연예인들이 좀 팬들이 좀 듣췄잖아요. 그럼 이걸 스틱으로 만들어진 걸 보내서 나도 불어서 나는 그게 없어서 내가 그냥 알아서 사 먹기도 하고 스틱으로도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경옥고가 좋다는 새로운 논문들이 또 나오고 이렇다면서요. 네네. 뭐 최근 여러 가지 경옥고에 관련된 연구 논문들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경북대 약학대학 그 배종섭 교수 연구팀이 경옥고가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그래프를 보면 이제 경옥고를 아래쪽은 이제 경옥고를 섭취하지 않은 군이고요. 위쪽은 경옥고를 섭취한 군인데 비교군이네요. 그렇죠. 면역 세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이건 이제 쥐를 이용한 실험이었고요. 네, 지금 보이시죠? 수치가 경옥고 투여군은 수치가 마지막 3주차 보니까 1.04까지, 비교군은 0.47에서 저 정도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2배 넘게 나요. 그래서 면역 세포 수가 경옥고를 섭취를 했더니 꾸준하게 증가를 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 그 외에는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요즘 미세먼지가 많잖아요. 네. 경옥고가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질환에도 증상에 도움이 그래요? 됩니다. 진짜 솔깃하는데요. 왜냐면 또 목을 쓰는 직업이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지금 또 찬바람 불고 먼지 있으니까 목이 좀 오늘도 좀 안 좋은데 이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연기력이 대단하십니다. 정말 안 좋아요. 네. 그렇죠. 이제 MC 장현 MC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목을 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미세먼지가 이렇게 많은 날은 특히나 목이 불편함을 많이 그렇죠. 느끼죠.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일시적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미세먼지에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염증을 심하게 하는 거죠. 근데 경옥고가 이 염증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로부터 이렇게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된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면 오른쪽은 경옥고로 투여 양입니다. 근데 위쪽 세로는 활성산소 수치예요. 보세요. 투여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른쪽으로 쭉 갈수록 활성산소 양이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러네요. 네, 그렇죠. 근데 마지막 0.6으로 되어 있는 거, 저 양은 이제 쥐를 이용한 실험인데 쥐의 몸무게 킬로그램당 0.6g을 경옥고를 이렇게 섭취를 시켰더니 활성산소가 투여를 하지 않았을 때보다 58%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저 활성산소는 이제 폐 기관지에서 활성산소를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보고한 거기 때문에 경옥고가 미세먼지로 인한 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미세먼지 관련해서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옥고 관련해서 한의학 전문가 얘기 좀 들어보죠. 환절기 때 이렇게 나는 자주 아프다,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다. 이런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쓰이고 있고 또는 큰 수술이나 큰 병을 치르고 난 다음에 몸이 많이 허해졌다. 그 갱년기 증후군이나 불면 있으신 분들 또 항노화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경옥고를 드실 때에는 거기 지금 생지황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기 때문에 무는 드시면 안 되고요. 생마늘, 식초, 생파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옥고 드실 때는 이런 내용도 알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환절기 건강과 관련해서 면역력 중심으로 말씀 나눠봤고요.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 이슈 탑5 이번엔 4위입니다. 4위는요. 그 차량에 접근한 이유입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경기도 수원의 번화가에서 25살 남성이 고함을 지르며 고가의 외제 차량에 발길질을 합니다. 구경 나온 사람들은 말리기는커녕 함성을 지릅니다.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고 오히려 부추기기까지 합니다. 남성은 차량 손잡이를 흔들며 운전자를 위협했고 렌터카 업체 사장인 23살 운전자가 나와 항의하자 멱살을 잡고 폭행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좀 흥분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들한테도 많이 인터뷰를 부르시고 하셔가지고 경찰분들이 조금 어렵게 데려가시는 것까지는 봤어요. 남성은 경찰에서 술에 취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 운전자와는 일면식도 없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기억이 안 난대요. 경찰은 남성을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전자가 타고 있었던 걸로 보니까 차가 이렇게 서서히 네네. 서행하던 중에 멈춰 세우고 발길질을 한 모양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는 처음에 네. 시비가 붙었구나. 네. 뭐 길을 가다 사람과 차가 무슨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리라고 따지는데 안 내리니까 보통 무서우면 문 잠그고 안 내리잖아요. 네. 저렇게 좀 이 분노 조절 장애처럼 폭발한 건가 그랬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글쎄. 근데 제가 보니까 뭐 비싼 외제차라서가 아니라 만약에 경차라고 하더라도 저 안에 만약에 뭐 여성분들이나 또 누가 있으면 얼마나 무서워. 근데 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위에 있는 젊은 분들은 더 차라 더 차라. 이건 또 뭡니까 이게 또. 그러니까 영상 보면 굉장히 과격한데 이 가해자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다, 술에 취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저는 황당한 부분이 일면식도 없다고 해요. 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음주 상태이긴 했었지만 여하간에 기억이 없다는 거잖아요.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 차들이 있었겠지만 물론 그 옆에 하필 그 차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굉장히 고가차라고요. 네. 근데 우리가 대개는 알고 있는 컴플렉스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무의식적 컴플렉스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무의식적 컴플렉스가 올라오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평생 살아도 저 고가의 차량을 과연 꿈이나 꿀 수 있을까? 네.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상대적 박탈감이 나도 모르게 저 상황에 좀 발동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실제 뭐 술을 마셨다고 했지만 그 사이에 아마 여러 감정적인 몇 가지 동요가 함께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살짝 들지만 그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의 차를 차는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네. 아니 저는 운전자가 타고 있는 걸 모르고 그냥 세워져 있는 차인 줄 알았더니 아까 운전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사실이라 할지라도 저거는 무의식의 발로죠. 평상시 아마 사회에 대한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게 이제 만취 상태에서 무의식으로 발로가 되고 아마 저분은 이제 술을 마시지 않는 상태에서도 감정 조절 장애가 있을 것 같고요. 감성적인 이제 판단을 통해서 어떤 행동을 좀 격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주변에 모여있던 분들 말이에요. 요즘 코로나 이 얼마나 중차대한 시국인데 마스크한 사람들도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예. 느낌이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원 번화가인데 이제 우리가 네. 쉽게 말하면 저 야간 시간에 이제 유흥가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런 놀러 나온 사람들이겠죠. 젊은이들이 많고. 그런데 아까 무의식적인 컴플렉스 말씀하셨지만 여기 군중 심리와 대리 만족이 개입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가져볼 수 없는 저 비싼 차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지금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저걸 사실은 말려야 도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뭐 잘한다 더 해라 이거 좀 나쁜 군중 심리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 또 생각해 보면 운전자가 되게 젊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23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다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차창을 보면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도 알 수 있는데 과연 그가 노동의 값으로 저걸 샀을까? 이런 이제 마음의 이런 답답함이나 약간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과정에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이 부분이 군중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동요가 그냥 생겨난 건 아니고요. 네. 아마 공통의 박탈감 같은 게 어느 정도 좀 예.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그런데 이 차가 지금 가격이 2억 원대라고 들었거든요. 예. 뭐 차 수리비도 그렇고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주행 중에 저는 저 브랜드를 보면요. 우선 한 2차선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네. 파킹할 때 저 가면 안 차가 돼요.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예. 주차를 합니다. 네. 아주 비싼 차인데요. 지금 앞문을 찼잖아요. 네. 앞문이 파손됐다고 하고 최소 그 부위만 1,000만 원.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차주가 이 차 수리하는 동안 동급의 차로 렌트를 해야 되잖아요. 보상이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자동차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 3,000만 원은 나올 것이다. 아이고. 보상해야 될 비용이. 네. 근데 지금 한 행동이
폭력이에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재물 손괴, 타인의 재물을 이유 없이 손괴했잖아요. 아니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금 그 운전하고 차주인가요? 네. 네. 차주에게도 폭행을 폭행. 가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차주가 무슨 일인가 내렸는데 목을 조르고 밀쳤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하면 재물 손괴 더하기 폭행까지 지금 뭐 최소한 재물 손괴만 해도 2년 이하 징역, 저 7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네. 상당히 좀 처벌도 꽤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쉽게 말해서 술주정 한 번에 수천만 원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금주에는 이 차량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차량 운전하시고 그렇죠. 또 바이크, 오토바이 뭐 이륜차도 타고. 네, 타시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내 차에 돈을 꽂아두고 갔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 그러면 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어떤 차주분이 저한테, 저 어렸을 때인데 5천 원을 차 옆에다 떨어뜨리고 나서 제가 그걸 딱 주었는데 견물생심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져갈까 봐 고민하고 있는데 저한테 학생 이리 와봐. 저보고 그 차에 타서 얘기를 하재요.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 위험하다. 그때는 안 되죠. 일단 타면 안 될 것 같은 게 본능적으로 느껴져서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2번이서 하고 얼른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와 관련해서 돈이 꽂혀 있다? 저는 그거 무서울 것 같아요. 저라면은 만약에 이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기 전이라면은 네. 연예인이니까 아유 내 팬이 꽂아놨네. 아 이러면 인기 있을 텐데 요즘에는 남의 거는 절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딱 잡아서 경찰서에 바로 연락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니 저는 횟수와 관계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정도 그랬으면 뭐야 이거? 그렇죠. 이랬을 텐데 내 팬이 이게 준 건가? 계속해서 2번, 3번 이랬다. 이건 뭐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당황할 것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경남 통영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 50대 여성이요. 지난 2월부터 5차례 이상 자신의 빨간 자동차에 돈이 꽂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는데요. 그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자 이 빨간 차량을 소유한 차주가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 사연 속으로 한번 가보시죠. 거리를 걷던 할머니가 주차된 빨간색 차를 보고 멈춰섭니다.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 차에 놔두고 자리를 뜹니다. 얼마 뒤 차에서 뭔가를 발견한 차주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차 문에 꽂혀있던 건 꼬깃꼬깃 접힌 지폐와 먹을거리였습니다. 해코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이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블랙박스를 달고도 2번을 더 그 돈을 꽂아놨기 때문에 경찰이 CCTV를 확인해보니 치매를 앓고 있는 86살 할머니가 벌인 일이었습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아들이 타던 차 색깔이 빨간색인 걸 기억하고 빨간색 차를 볼 때마다 아들 차로 착각해 쌈짓돈과 간식을 몰래 남기고 간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못 시켜가지고 저러는데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 타던 차가 빨간 차였답니다. 마침 그 신고한 분의 차도 빨간 승합차라서 온라인에선 80대 어머니의 한결같은 사랑에 감동했다는 반응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정체가 알려지자 차주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네. 왜 그랬을까 했었는데 이해가 가네요. 저는 저 사연을 보는 제가 갑자기 약간 울컥해가지고요. 어머니가 지금 치매 상태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지는 줄어들었는데 사랑의 기억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 먹이던 방식대로, 기르던 방식대로, 그 쌈짓돈으로 아이 주머니에 넣었던 그 방식대로 그 자식을 기억하는 그 심정으로 노모가 여전히 습관을 반복하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짠한데요. 저렇게 기억에 보면 이제 크게 2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인데 치매 증상은 단기 기억 장애거든요. 최근에 일어난 일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할머니,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없다는 걸 지금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과거에 아들과 함께 했던 아들이 타고 다녔던 차, 그 오래된 기억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항상 이렇게 돈과 이렇게 간식을 놓으면서 아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 마음이 많이 아프다. 기름값이라 하란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 부모의 사랑은 끝이 없다라고 하는데 네네. 나이를 떠나서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 거 한 번씩 저는 느껴보셨죠?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저 98년에 돌아가신 할머님이 딱 생각이 나요. 할머니가 그렇게 맞손주라고 뭘 챙겨주시려고 항상 하던 그 모습이 확 떠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 연예인 생활을 31년 하다 보니까 뭐 억울한 일도 겪을 수 있는데 사실은 외부로부터 억울하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손가락 겪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할 때 저희 어머니만은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결국은 그 힘을 얻어서 2년 만에 또 세상으로 돌아왔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 전화를 자주 드리긴 편이는 한데 제가 어머니께 약속 하나 드리겠습니다. 엄마가 저를 기억하셨듯이 엄마가 저를 기억 못할 때 제가 어머니를 기억하겠습니다. 아이고 그냥 어머니라는 말만 나와도 맞아요. 우리 가슴이 먹먹하고 애틋해지고 막 그래요. 그게 공통된 마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제 어버이날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어머니 생각이 나고 이여선 선생님도 또 울컥하고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네, 금주이슈 탑5 이번엔 3위입니다. 3위는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입니다. 이거는 무슨 사연인가요? 정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여파가 굉장히 큽니다. 어렵습니다. IMF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말 고성장을 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최악의 경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유 있는 분도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은 얼마나 더 급히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통계청 지금, 발표 네. 나오고 이런 게 있죠. 조금 전에 네. 속보가 나왔어요. 네. 올해 1분기 결산이 나왔는데 네. 마이너스 1.4%. 그래서 바로 달려있는 헤드라인이 네. 코로나 쇼크 시작됐다. 자, 고용이 제일 문제예요. 일자리가. 네. 이 3월 고용 동향을 보니까 지난해 동기 대비로 네. 지금 236만 명이 집에서 쉬고 있다. 이거 코로나 휴직이라고 지금 네. 들립니다. 네. 그런데 36만 명이 증가한 상태예요. 예. 실직이 늘어나고 있는 게 예. 또렷이 나타납니다. 아니 또 수출 감소도 심각하다. 수출을 보니까 4월 들어서 10일까지 일정 기간 동안 122억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는데 이게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6%가 줄어든 거니까요. 네. 수출이 거의 20%가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세계 경제 위기도 시작이 됐죠. 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입니다. 네. 이 여성분인데 이름이 좀 길죠. 지금 전 세계 나라 중에 절반 정도의 국가가 우리 IMF 당해본 적 있잖아요. 네. 기금, 구제기금 요청을 하고 있다. 그럼 전 세계 200여 나라가 있는데 네. 절반이 구제금융을 요청하고 있다. 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뭐 굉장히 심각한 단계예요. 맞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또 어떤 일이 제가 있었어요? 좀 재미난 일, 힘나는 네. 일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요. 요즘에 정말 버티다 해서 일자리를 놓거나 이렇게 폐업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일자리 잃은 뒤에요. 우연히 산 복권에 32억이 당첨된 우리 트럭 운전기사가 네? 있습니다. 그래. 30이요? 아니 갑자기 울다가 32억. 우리 집 들어가요. 32억이요? 네, 맞습니다. 50대 남성이요.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셨는데 이 화물 트럭을 사느라 사실은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물량이 줄어들고 또 네. 그러다 보니까 운송 수수료와 기름값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고 해서 그냥 우연히 구입한 복권에 1등이 당첨되어서 32억 원을 받게 된 겁니다. 32억. 근데 우리 뭐 장난 삼아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너 복권 당첨되면 뭐 할 거야? 막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먼저 한동원 원장님은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일 그만두시진 않겠죠? 실제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만약에 저한테 거액이 생긴다면 뭘 할까? 그런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마치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가 말고는 쉬어본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거액의 복권이 당첨되면 생각은 자유잖아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생각은 자유죠. 거액의 복권이 당첨되면 캐나다에 좋은 집을 사서 이렇게 놔두고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심한 날 좀 가서 한 달 정도 쉬었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 선생님은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세상이에요. 저는요, 이런 거 부추기시면 안 돼요. 전 젊을 때부터 나는 운은 없다. 일한 만큼 버는 팔자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그래요. 자꾸 네. 뭔가 심리가 생길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런데 만약 그래도 당첨된다면 네. 다음 주 이 자리에 제가 없겠죠.
이분은 뭐 하신대요? 네. 사실은 그 앞서서에 좀 네. 경험이 많이 보도가 된 게 뭐냐면요. 복권에 당첨되신 분들이 3년 안에 다 망하거나 네. 여러 가지 범죄에 연루된 사연이 있어서 이분은 네. 당분간 일을 계속 한다라고 합니다. 네.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당장 게을리하면은 네. 사실은 그 전철이 되기 때문에 아이고.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뜻을 밝혀요. 다음 주 여기 나오겠습니다. 근데 저 문제는요. 네. 이런 요행을 바라고 엉뚱한 일을 벌인 분이 있다면서요. 또. 네. 어떤 거냐면요.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복권에 당첨되기 위해서 뭐 어디에 집에 불을 지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어갖고요. 실제적으로 시댁에 불을 지른 30대 아이고. 있어요. 정말 황당하죠. 네. 시댁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집 7곳에 불을 지르면 액땜이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네. 걸 또. 네네네. 어디서 들었는지 그러면 복권에 당첨되겠다 해서 미신을 듣고 시댁에 불을 질렀는데 아니 시댁에 불을 질러놓고 복권이 당첨된다 한들 네. 이게 말이나 되는 행동입니다. 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생겨버리면요. 그리고 그걸 자꾸 쫓으면 화가 생기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주 이슈 탑5.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당정 합의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였던 정부와 민주당이 전국민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4인 가구에 100만 원이 일괄 지급되는 겁니다.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지급하기로 했던 예산보다 추가로 3조 5천억 원이 더 드는데 이 비용을 자발적 기부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기부하겠다 이렇게 표명을 하시는 뭐 고소득층이나 뭐 사회지도층이나 국민들이 많아진다라는 그런 또 캠페인이 불고 그만큼 그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줄어들게 되겠죠. 기부 방식은 각 지자체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동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돼 국고로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소득세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입장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 총리와도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수용 조건으로 제시해 정책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자발적 기부를 어떻게 받아서 3조 원이 넘는 국채를 발행해서 그 국채를 어떻게 갚겠다는 건지.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의 안이 구체성이 없다며 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를 고수했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와 여당은 합의가 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삼각 딜레마라고 네. 해서 자, 정부는 70%만 주자. 그런데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 100%에게 드려야죠. 네. 그런데 이때는 잠깐 야당이 또 동의를 했어요. 네. 선거 끝나고는 아니다. 70%만 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부와 야당의 입장이 같고 여당의 입장이 다른 좀 특이한 그렇죠. 상황이 네. 벌어졌다가 어제 당정은 합의가 된 겁니다. 절충안을 냈어요. 그래서 정부는 여야 합의가 된다면 우리 100% 받아들이겠습니다 했는데 재원 마련이 정부는 고민인데 뾰족한 수를 하나 냈는데 어쨌든 뭐 기부를 통해서 네.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위 70%만 주기로 했다가 이제 상위 30%까지 주는데 굳이 부유층과 고소득층이 이게 필요할까? 그렇다면 기부하겠습니다. 저는 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이제 반납하면 15만 원의 세금을 세액 공제해 주는 방식이 적용되기로 했습니다. 네, 기부 방법은 뭐 간단한가요? 기부 방법 간단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신청하는데 네. 오프라인 신청은 저는 받지 않겠다. 기부 체크하면 되고요. 네. 온라인으로도 기부 버튼이 있겠죠. 클릭하면 저는 이제 수령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저 여당하고 정부는 얘기가 입이 맞았어. 맞아요. 야당하고 합의해 와라 이렇게 네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도 이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얘기는 심재철 통합당 원내대표가 아니 정부하고 여당하고 입장이 다르니까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정부안과 여당이 합의안을 만들어 오면 우리가 수용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만나면 민주당은 자 이제 합의해 왔으니 합의해 와라. 그러니까 합의해 왔으니까 야당도 동의를 해주시오. 네. 긴급 아닙니까? 빨리 추경 2차 처리합시다. 이렇게 얘기할 건데 아까 통합당은 국채 발행할 거면 지금 아무리 기부를 한다고 해도 얼마나 기부를 하겠소.
국채 발행 3조 이상 더 해야 되는데 네. 이거 대책 있어하고 반대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 지켜봐야죠. 네. 그러면 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지급 가능성은 전 높죠. 이거 지급 안 하면 네. 큰일입니다. 네. 대통령도 약속했고 국무총리도 약속했고 이 정부 여당 다 약속했고 야당도 주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100%까지 줘야 되겠느냐, 70%만 줘야 된다는데 100%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네. 야당이 아마 이 국채를 발행하면 이 재원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정부 안을 내시오 그럴 수는 있지만 뭐 이건 전면 반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시민들 의견은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100% 국민한테 지원하는 것은 찬성을 하고 그 금년 그 국가 예산 512조 원 중에서 100억 원을 빼가지고 전 국민한테 지급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다 힘든 시기인데 그건 뭐 줬다가 다시 뱉으란 말 아닌가요?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분은 근데 말 그대로 자유잖아요. 또 좀 다 주고 약간 줬다 뺏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게 최선인가 싶은. 자, 다양한 얘기가 나왔죠. 전 국민한테 일단 지급을 하는데 내가 지금 좀 여유가 있으면 그걸 기부해달라. 그래서 세액공제 해주겠다 이건데요. 기부 의사가 있으십니까? 저는 한 3초 약간 고민했는데요. 네. 저는 원래 이거를 제가 주장을 했던 사람이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기꺼이 동참할 수 네,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수익의 10분의 1을 기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저기 100만 원을 기부하면 또 15%밖에 또 안 해줘요. 네. 근데 이거를 내가 또 받아서 하면 100% 기부를 받고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좀. 근데 어떠십니까? 저는 좀 약간 이제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기부는 이제 자발적이어야 하는 거죠. 네. 뭐 저는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위 70%인지 상위 30%인지 모르겠어요. 기부를 할 텐데 이 느낌이 반강제적인 기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부를 만약에 안 했을 때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A라는 너 30% 속했는데 받았네? 이게 세무 불이익으로 또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기부가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회단체 쪽에서 이렇게 분위기가 몰아갔으면 편하게 기부했을 텐데. 한의사님 고민이 많으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 예전에 왜 우리 저 회사에서 상 주잖아요. 그 상금이 있다고. 그럼 부서에서 회식 한번 할 거지? 맞아. 회식 한번 할 거지. 글쎄,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을 할까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100%를 주더라도 아니 상위 고소득자에게 굳이 이걸 줘야 되겠는가 지원금을 그러면 내년도 우선은 70%를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100% 일단 다 나가고 내년에 고소득층에게는 도로 받자. 세수로 거두자. 그 줬다 뺏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세금 많이 내는데 또 정작 지원금은 못 받고 역차별 문제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육지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캠페인인데 캠페인은 바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역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좀 자부심이 커졌는데 국난 극복 으쌰해서 정부는 IMF 때 금모으기 열풍처럼 좀 바람이 일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다 아마 생각은 다 다르실 것 같아요. 이미 부산시를 중심으로 그렇게 여러 지자체에서 이미 기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부하는 쪽으로? 저는 기부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일단 다 주고. 그럼요. 다 주고. 저 상위 30% 그냥 이렇게 세금을 통해서 다시 과세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또 어렵답니다. 그게 어려워서 지금 이 방식에 가는 겁니다. 기부가. 왜냐하면 과세를 하는데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논의가 계속 길어지니까 도대체 언제 받을 수 있는 거며 그래서 긴급 재난 지원금이잖아요. 그냥 긴급 빼고 재난 지원금이다. 이런 얘기도 있단 그래서 이게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요. 5월 30일에나 개원하는 21대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정부 계획 다 어그러지는데 긴급 재난 지원금은 타이밍이에요. 저는 독일이 먼저 돈을 막 줬어요. 뭐 예술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다 주고 선지급 후처리 방식. 그리고 의회에다 딱 추경냈더니 사흘 만에 독일 의회에서 딱 승인했어요. 좀 우리나라도 이런 타이밍의 묘가 필요해요. 지금 정부는 4월 내로 이 추경 승인을 국회에서 받고 5월에 집행한다는 계획이거든요. 민주당 계획도 그렇고 야당의 좀 협조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도 지금 600조 풀었고요. 거기에 지금 4차 추경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녹지가 아니라 수혈입니다. 긴급 수혈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분들 많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이 일 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가능한 빠르게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네. 긴급 지원 자금인데 지금 긴급 빼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지자체별로는 받은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서 또 문제가 또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지급을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의 행태에 또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구 선불카드를 판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50만 원이 든 선불카드를 5만 원 할인한 45만 원에 판다는 내용입니다. 33만 원어치 서울사랑 상품권을 40% 가까이 할인한 20만 원에 팔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저희 정책하고는 좀 의도치 않게 지금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파악을 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른바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할인 판매, 깡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거래의 경우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징역 3년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사업 정당성을 훼손하고 정책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지역화폐 할인 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사용처가 워낙 제한돼 있어 현금화하려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큰 백화점이나 뭐 이런 데서는 쓰면 안 된다. 그 정도 알고 상세한 건 모르는데. 미안하잖아요. 가게 가서 이거 써도 되나요? 연매출이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없고. 지자체들은 재난지원금과 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한 업소를 미리 파악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저희가 전에 이 얘기 다룰 때 여기서도 나왔던 얘기예요.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이거 깡하러 나오고 이러는 거 혹시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상품권 깡하는 것처럼 재난지원금을 깡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참 우리가 방송에서 깡이란 말을 다 쓰고요. 근데 이게 현실화된 거잖아요. 저는 많은 분들은 아니고 일부가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용처가 조금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얼른 써서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뜻 드는 생각은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면 이렇게 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올 수가 있어서 그런 걱정 때문에 상품권 같은 또 이제 카드로 이렇게 이용하는 것 같은데 선순환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주고 나서 그게 다시 사회에 들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뭐 이런 단어는 처음 써보지만 그런 현금깡 같은 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현금화해서 나는 백화점 물건 사고 싶다. 내 돈 합쳐서 현금으로 쓰리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어차피 생필품, 뭐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건 어디서든 쓰셔야 되니까 이 지원금은 절대로 써야 할 곳에서 쓰시고 다른 돈을 세이브 하셔서 쓰시면 되잖아요. 사실은 이 깡하면요. 할인되는 만큼 본인 손해예요. 그렇죠. 한 10%, 20%. 50만 원짜리를 5만 원, 10% 빼고 45만 원 받는 거니까 이걸 그냥 50만 원치 다 쓰시고 그만큼의 현금을 다른 데서 절약을 하시죠. 네. 실제로 권 박사님 뭐 이런 사례 보셨어요?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중산층들은 이런 일이 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저소득층 최하위 계층에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먹거리를 살 수 있는 게 제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급하신 분들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급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사실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뭐라고만 하기는 또 정책적인 뭔가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급전, 현찰이 필요한 사람들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요.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겠답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고 정부 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직 안 나가고 있으니까 이 서울시는요 이런 이 부당 불법 할인이 발생하는 게 적발되면 전액 환수 조치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주의 슈탑5 대망의 1위입니다. 1위는 김정은 건강 이상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요? 갑자기 나온 이슈였어요. 이걸 메신저로 받았어요. 톡으로 좀 받아서 에이 이것도 가짜. 이게 가짜 뉴스. 그랬는데 CNN 인용돼 있길래 혹시나 하고 CNN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일면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려운 영어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팩트 확인은 안 됐어요. 이런 루머가 있다라는 걸 이제 인용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CNN은
미국 행정부의 관리의 말을 인용 보도했는데 네. 이 팩트인지는 CNN도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미국의 CIA 그리고 한국의 정보당국에 확인 중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놀랐죠. 저 얘기 뭐 다들 뭐 놀랐고 네. 주식도 뭐 이렇게 요동치고 난리 이랬는데 났습니다. 네.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네네네. 공식 입장은 뭐가 나왔어요? 미국 정부는 우리는 모른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에 친서받았다고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가 친분이 돈독한 걸 늘 과시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우리도 모른다.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길 바란다. 이런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하고 우리 정부는 북한의 특이 동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고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곳에 무게를 뒀습니다. 네, 그러면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은 어땠는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준비를 했거든요. 네. 자, 지난 11일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하는 모습인가요? 이게 그렇죠? 예, 네. 회의하는 모습인 것 같고요. 예. 이때는 뭐 글쎄 한동화 선생님이 이거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서부전선 항공부대 시찰하는 장면인가 봐요. 네. 이렇게 볼 때는 뭔가 뭐, 네네.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잘 모르겠어요. 망원경으로 뭐 열심히 네. 보고 있고 말이죠. 너무 건강하고 네. 너무 많이 드셨다는 생각. 요거 이제 항공부대 시찰하는 모습인데. 네네. 근데 이게 몸이 더 비대하긴 해요. 예,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사진만 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어떤지 지금 어떤 한동화 것 원장님이 같아요. 진찰을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이제 한의학적인 진찰이 이제 관형찰색이라고 있습니다. 관형찰색 형태를 보고 얼굴의 안색을 살펴서 건강을 진단한다고 보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실제로 얼굴이 굉장히 붉고요. 글쎄. 이렇게 체구만 좋았지 저게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심장과 간에 열이 굉장히 많은 상태구나. 그래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심장에 이상이 있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이렇게 흉부를 열어서 수술하는 그런 수술이 아니라 이제 심근경색은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에 혈액 공급을 시키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럼 요즘 간단하게 풍선 확장술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튜브를 심장의 관상동맥까지 해서 집어넣어서 풍선처럼 확장을 시켜서 그 혈관을 열어주는 거죠. 그것도 심장 수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뭐 흉부를 열어서 수술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지라도 심장 수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지금 생각입니다. 이게 뉴스가 이래요. 심혈관계 시술을 한 것까지는 팩트인 것 같다. 이건 윤상현 외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또 얘기를 했어요. 심혈관계 시술한 것까지는 맞는 것 같다. 근데 그 다음에 뉴스가 회복 중이다가 있고요. 수술이 실패해서 위중하다라는 쪽으로 갈리는 거예요. 그게 어느 게 팩트인지를 지금 두고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유도 있었을 거잖아요. 이유가 있었는데 특이직은 이런 거예요. 4월 15일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에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때는 태양절이라고 부르고 북한에서 중요한 날인데 2011년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한 해도 4월 15일 태양절을 거른 적이 없고 금수산 태양궁전이라는 곳에 가서 할아버지를 추모하는 행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그게 보도가 안 나왔어요. 그렇다면 뭔가 김정은 위원장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강한 추정이 어쩌면 이러한 이제 위중설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지금 정확한 무슨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한 열흘 정도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설이에요. 지금 북한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0명이에요. 하나도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청정국가인데 수많은 전문가들이 정말 그렇겠느냐. 아닐 것이다. 오히려 만연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마스크 없이 이 행보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거든요. 주변에 참모들은 마스크를 다 하고 있어요. 혹시 이 코로나19로 자가격리거나 혹은 뭐 이제 이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도 이 치료받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아니라는 추정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 이제 북한이 지금 코로나19 환자들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WHO 홈페이지를 직접 이렇게 찾아봤더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정확한 나라 수가 196개국입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면 최근 4월 22일에 전 세계 코로나19가 확진된 나라가 216개국으로 나와요. 그 이유는
이제 컨트리가 국가인데 국가는 196개국인데 거기에 테리토리, 자치령들까지 다 포함해서 방 같은 데죠. 216개국이면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입니다. 네. 그런데 단 두 나라만 최근 2주 동안 코로나19 환자가 없다. 그게 한 곳이 이란 위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거기는요, 기사를 보니까 코로나19, 코비드-19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체포를 한답니다. 마스크를 하고 다녀도 체포를 한대요. 그래요? 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청정국가라고 말하는데 아마도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북한도 정보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김정은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은 어떤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북한 반응이 보통은 이제 이런 위기설이 나오면 뭐 급변 사태 나오면 근일 내에 빠른 시간에 김정은 위원장이 건재하다는 보도를 내요. 뭐 시찰을 했다든가 뭐 회의를 했다든가 그럼 이거 봐라 멀쩡하다라고 불식시켰는데 이번에 이게 14일에 데일리 NK라는 매체가 처음 보도한 이후 지금 열흘 가까이 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동향을 내지 않고 있어요. 다만 최근에 김일성 훈장 수훈자 2명에게 생일상을 보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본인 모습은 안 나와서 우회적으로 별일 없이 돌아간다는 거긴 하지만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따뜻한 친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최근에 우리 친서 안 보냈는데 근데 요거는 이 최고전엄의 결정이 있어야 나갈 수 있는 보도기 때문에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북한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도 나와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생일상 전달했다는 것도 그 구체적인 날짜나 전달 사진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보도만 지금 모든 것들이 그냥 말로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도 대응을 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회적인 대응을 했는데 이게 신통치는 않다. 직접 나오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최영일 전문가님,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어디 있는 겁니까? 왠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는 이 심장 관련 시술 후에 묘향산 근처에서 휴양 중이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니다. 강원도 원산 쪽에 별장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들과 함께 비공개 이 순시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느 정보가 맞는지는 기다려봐야 되는데 전 전문가가 아니고 주변에 북한 전문가가 워낙 많으셔서 다 물어봤는데 이런 일은 과거에도 왕왕 있었다는 거예요. 건강 이상설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4년에 그때는 정말 뇌사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20여일 동안 안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짠 하고 여명거리에 나타났는데 지팡이를 딱 짚고 있었어요. 그때도 몸이 체중이 더 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는 발목 수술을 하고 쉬고 나온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좀 이런 위급설이 나오고 그다음에 별것 아니고 위급설이 나오고 별것 아닌 게 한 3-4차례 있었거든요. 이번도 뭐 우리가 확정짓기는 어렵습니다. 건강 이상설 나오고 그때 이제 목발 짚고 나오고 독일제 지팡이가 등장을 했죠. 봤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짠하고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이유는 그들 김 씨 일가의 가족력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선은 김정은 위원장 자체가 지금도 젊지만 워낙 젊은 나이에 이제 권력자로 등극을 했는데 해마다 체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돼요. 90kg에서 이제 130kg을 넘어가는 거니까 건강할 리가 없잖아요. 이 기저질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 두 번째 가족력. 자, 김일성 주석 심근경색 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심근경색 사망.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모두 이 심장계통으로 사망을 하다 보니 가족력이 있는 것만은 또 분명해 보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좀 운동 열심히 해서 살을 좀 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계속해서 비대해지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 7년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보시죠. 처음에 이제 등장할 때의 모습 2013년하고 지금 2020년 4월에 아까 잠깐 우리가 봤던 항공부대 시찰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점점 살이 찌는 게 느껴져요. 이게 멀리서 보면서 원근법이라서 멀리 있다가 앞으로 걸어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보면 먼저 턱선이 거의 사라졌다고 보이고요. 몸 두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정도면 건강에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죠. 한 30-40kg 쪘다고 그러죠. 맞습니다. 90kg 처음에 권력 잡았을 때 지금은 130kg 플러스 알파. 그러면 지금 40kg 이상이니까 이게 한 6-7년 기간은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반 성인들 얘기할 그럼요. 때도 저도 체중 빼라고 계속 얘기하거든요. 네. 그 어디까지 그러면은 이 표준 체중이 너무 한참 멀은 거예요. 근데 계속 늘고 있으니 이건 건강은 분명히 적신호죠. 키가 170cm고 몸무게가 지금 130kg 넘을 이상. 것이라고 이상, 그렇게 네. 예측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쪄봐서 아는데요. 한 20kg만 늘어도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지금 뭐 몇 년 사이에 거의 한 3, 40kg가 는 건데 이거는 충분히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어떤 징후가 있는 게 그래요, 아닌가 그래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70, 키가 170cm에 130kg이고 7년 동안 40kg이 쪘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고도 비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고도 비만은 표준 체중의 50% 이상을 초과하면 고도 비만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평가를 하면 이제 고도 비만은 자신의 체중 킬로그램을 메타의 제곱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이 값이 40 이상이면 고도 비만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체중이 130kg인데 키가 170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실은 뭐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키가 170cm보다 작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안 되니까 170을 했겠죠. 네. 그 키높이 구두를 신고 다니는 거죠. 음.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이런 자료들이 있던데 실제로 워싱턴 포스트지 같은 164다 키가. 이렇게 되면 체질량 지수가 45에서 46이나 되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상태가. 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제 문제는 고도 비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도 비만은 다양한 대사증후군을 합병하는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아까 이제 이렇게 최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력이 있잖아요. 네. 보통 직계 가족 한 명이 심근경색이 있으면 2.1배가 높아지는데 두 명이면 3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 건강의 이상설은 제가 보기에는 확실하게 심근경색을 알았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고도 비만은 알겠습니다. 계속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저 최근 영상 하나 볼까요? 2년 전이에요. 최근이라봐야 네. 뭐 2년 전인데 한번 보죠. 네. 자, 같이 정상이 만났을 때. 백두산이네요. 예, 백두산. 힘들어하는 거. 그게 그때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 문 대통령은 또 저 등산으로 다져진 몸이라. 그렇죠, 완전.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저 김 위원장은 헉헉거렸단 나이 말이에요. 차이가 30살 이상이에요. 문 대통령 53년생, 김정은 위원장 84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장면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고 지금 또 한 가지는요. 만약에 지금 가능성은 아직은 희박하지만 짠 나올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지? 그렇죠. 네, 네. 상태에서 그 지금 리설주 여사하고 사이에서 자녀가 셋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들, 딸, 셋째는 성별을 모르는데 아들이 10살이에요. 그러니까 후계자로는 너무 어려요. 네. 그래서 지금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렇죠.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한소는 어떻게 됩니까? 김한솔의 경우가 김정남, 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하지 네. 않습니까? 김한솔은 지금 이제 특정한 단체에 의해서 미국의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까지 유튜브에 나왔는데 최근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김한솔에게도 관심이 가는데 네. 뭐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망명자잖아요. 김여정 부부장, 과연 북한의 1인자가 여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유교적 사회라서 어렵다. 아니다. 백두혈통은 유일하다. 뭐 지금 논란이 좀 있네요.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온 이후에 공식적인 뭐 확실한 뭐가 없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설을 기반으로 해서 네. 오늘 얘기를 한번 나눠본 거죠. SNS에서 제가 본 건요. 저 김정은 위원장이 빨리 일어나야 누나의 주식이 일어난다.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때 코스피가 2%까지 떨어졌다가 네. 나중에 반등했어요. 네. 맞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앞서 면역력 얘기했습니다만 날씨가 오늘도 쌀쌀해요. 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이 추위는 내일쯤 끝난다고 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